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7시 한 5분경에 한 3분 전에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간 재판을 1심 재판을 6개월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뭐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석방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금 납입 조건부 석방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세 차례 석방할 그런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워낙 또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이 큰 사건이라서 검찰에서도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공수처에서 아마 밑에서 아마 체포를 해서 구속을 시킨 피해자를 일단은 그 구치소에 수감되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나오는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교정국 안에 또 구치소 이런 관련된 법규도 있고, 또 사법부 검찰에서 하는 또 수사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구속된 상태에서 이 공소장을 제기할 때는 구속은 안 하고 불구속 재판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가 되어서 체포가 되었고, 또 조사를 한 번만 또 받았고, 이 또 조사가 미비해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못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에서 불렀을 때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검찰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더라도 석방을 시키고 검찰에서 소환했을 때 대통령 현직에 있으니까 이게 또 소환도 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구속을 시키고 일단 재판을 가는데, 이게 1심은 원래 2개월입니다. 2개월. 재판 구속 기간이 2개월인데 3번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연장할 수가 있고, 1심 재판은 3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이 심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또 교도소로 찾아가서 조사할 수 있고, 대통령을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보강 조사를. 그래서 기소를 했고, 일단 공소장은 작성해갖고 재판부에 지금 송부했을 거예요. 재판부에 기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공소장이 좀 미비할 겁니다. 공소장이. 그래서 1심 재판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이 주범으로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아래 김용현 장관하고 대면했을 때 얘기했을 때는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 김용현 장관도 본인이 다 했다. 문건 작성도 하고 계엄령 포고는 또 본인이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김용현 장관이 주범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하범으로 김용현 장관이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공수처 조사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나는 불법을 한 적 없다. 나는
정당한 통치 행위를 했다. 그 이제 대통령 비상계엄 내린 이유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26회, 30회 가까이 하고 탄핵, 특검 이런 것을 권력 남용을 한 30회 정도 하고 또 예산, 여러 가지 예산을 다 제로, 0으로 예산을 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회 권력 남용이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것을 이제 또, 이제 부정선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우리 대통령들이 부정선거라고 외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처음이에요. 원래는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데가 야당에서 외치는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여당에서는 부정선거라고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산하 기관이고 뭐 안전기획부나 이런 데서 다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 전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그게 다 전자 시스템이잖아요. 인터넷 전자기기인데 그것을 해킹을 해가지고 해킹도 되고 조작해가지고 투표 안 되는 사람도 투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그걸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이 나왔다 이거고. 근데 정부에서 여당이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거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정부기관 여당에서 대통령 지시로 안기부 지시로 부정선거 선관위에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래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면은 야당에서 부정선거 했다고 이렇게 외치고 대학생들을 또 이래 선거권 학생들이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데모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갖고 비상계엄을 내립니다. 부정선거 이제 그걸 슬로건을 타이틀 걸어갖고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그는 야당들이 데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지금 비상계엄을 한 것이 자기들이 외치고 여당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비상계엄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상한 비상계엄인데 원래 부정선거를 야당에서 외치면은 여당 대통령이 데모를 집회를 하는 이 데모꾼들을 제압하려고 비상계엄을 내리거든요. 내려서 다 이거 조용하게 만드는 거거든.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당에서 부정선거라고 외치면서 또 여당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외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다. 자기가 자기한테 비상계엄을 내린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상한 일인데 모든 것이 진짜 이상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원래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트라우마보다는 부정선거에 완전히 정신을 다 바친 것 같아요. 계속 한 1년간 유튜브를 많이 봤다 하더라고. 그래 유튜브를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파에서 갑자기 총선 끝나고 황교안 전 대표도 부정선거를 외치고 신의 한수도 부정선거 외치고 가세연에서도 부정선거 외치고 우파
유튜버들이 돈벌이 하려고 외친 것이 부정선거예요. 그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가 유튜브를 매일 봤다 하니까 천공 전법 강의 천공도 전법 강의도 부정선거를 외쳤어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외치는 유튜버들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외친다.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을 내려서 1심 재판을 이제 6개월을 합니다. 그러면 구속기간이 2개월이야. 그럼 3번 연장을 해야 돼. 6개월이면은 저는 이거 내란죄가 성립될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이 조사가 들어갑니다. 공수처에서는 사건이 미비하더라도 그걸 공수처 조사한 걸 가지고 뭐 공수처는 김용현 장관 여러 군데 청문회 국회 특위할 때 사령관들 겸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들 보안사령관 정보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이 한 10명 되잖아요. 구속 다 됐잖아. 그 사령관 정인을 선거 다 공수처에서 조사해가지고 경찰에서 조사한 걸 공수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 지방검찰청에 줬습니다. 기소하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도장을 안 찍었어요. 사인을 안 해서 무비건 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좀 보안 수사하려니까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기소하려면 기소하고 기소하기 싫으면 석방시켜라. 그리고 더 이상 공수처에서 조사한 거 건드지 마라. 검사가 또 조사를 하면은 이 공수처 조사한 것이 이 반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는 완벽하게 조사가 돼갖고 체포도 하고 구속까지 시킨 거야. 됐으니까 더 이상 조사하지 마. 공수처를 조사가 다 된 거야.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은 이게 공수처 조사고 이런 공수처 조사가 반대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조사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앙지법 판사가 검찰은 조사하지 마. 기소만 우린테 이 공수처 조사를 우린테 그냥 옮겨. 그래서 공소장을 만들어 갖고 옮긴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래 사인을 안 했더라도 판사는 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를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되므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했어요.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다. 사인도 안 하고 도장도 안 찍었다니까. 그럼 부인하는 거죠. 그럼 판사는 피고인은 유죄를 부인하나 무죄를 주장하고 죄를 부인하나 모든 정황 사항을 봐서 비상계엄은 권력남용 그리고 내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죄가 확정된다, 인정된다. 그리고 각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각 사령관들이 그 대통령의 같이 공모하여 국회 계엄군을 투입시키고 중앙선관위에 또 계엄군을 투입시키고 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였기에 이에 유죄가 인정되므로 징역 각 30년에 처한다. 안 그러면 무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기는 안 나올 것 같아. 한 30년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검사는 무기를 줄 거예요. 무기. 검사 구형은 이게 내란죄, 권력남용, 직권남용, 법은 침입, 소랑, 이런 있는 죄 없는데 다 붙인다니까.
그럼 무기징역이 나와요. 사형까지 나올 수 있어. 내라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반역인데 현 대통령이 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 왜 그러면 데모하고 어디 지방에서 쿠데타 이렇게 해갖고 왔을 때 기업령이라 가지고 그 경군이 가가지고 진압하는 거예요. 폭동 일어나면 진압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폭동 일으키고 탄핵하고 이상한 나라라니까. 너무나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해서 이런 짓을 일으켰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대통령 주위에 배신자가 있어요. 배신자. 아마 대통령 취임하고 한 이태원 창사 일어나고 한 1년 전부터 대통령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나라를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항상 모든 일은 호사다마야. 이런 평화로울 때 이 나쁜 일이 생겨요. 나쁜 일이 마가 있어요. 나쁜 악마가 있다니까. 대통령 주위에 악마들이 있어요. 사탄 악마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 같고, 군인들이 사령관들이 배반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들도 감옥에 가고 대통령도 일반 대통령은 만약에 무기징역이 나오면은 사령관들은 크게 징역은 김용량 국방장관은 처벌 많이 받을 거예요. 몇 수십 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한 30년 받으면은 한 15년이나 10년이나 처벌 받겠죠. 대통령은 사형 무기징역 받으면은 한 30년 이렇게 받고, 박근혜 대통령도 35년 받았잖아. 이런 탄핵 되면은 영향이 30년, 20년, 30년이요.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구속되었다. 그러면 이제 형사 재판 들어간다 하면은 보통 30년이요. 탄핵돼가지고 구속되면 30년. 그 나머지 하분들은 15년, 김용년 국방장관은 한 15년 이상 이렇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사령관은 7년에서 5년, 3년 이렇게 받겠죠. 1년까지 이렇게. 단장, 특전사, 소령이나 대령 이런 사람, 국회에 들어간 사람 제가 없으니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1년이나 이런 짧게 징역을 적게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사령관은 한 3년에서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하고 그냥 대통령 말 듣고 그냥 갔다가 징역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은 또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다 살아요. 가석방 없어요. 이거는 한번 보시라고. 국민의힘에서 보수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빨리 석방될 수가 있어. 무슨 보석이라든가. 지금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설날 세고 이번 주 아니고 한 2월 이제 4일 2월 4일 5일 이제 2월 4일부터죠. 설날 세고 이제 월요일 날 가면은 2월 4일부터 이제 또 재판이 열립니다. 설날 연휴 지나고 그러면 또 대통령은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을 이제 구속 적부심을 이제 또 청구하면 이제 또 판사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나옵니다. 하나의 희망이야. 제가 얘기했죠. 교도소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로또 되기보다 더 힘들어. 교도소에서 구속되면은 죄 없는 사람도 어떻게 경찰이 조사하잖아. 지금은 경찰하고 검찰하고 분리해놨어요.
조사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한다. 경찰이 다 이래 조사해갖고 이 피해자를 불러갖고 가해자를 불러갖고 조사하면은 이 서류를 오랄 때 가야 됩니다. 경찰서 오랄 때 가야지 안 가면 안 돼요. 2번 불러갖고 안 가면 그 사람 구속이야. 경찰,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이 잘못이에요. 공수처에서 오라면 가야 돼. 아니다, 그거는 공수처가 대통령 조사하는 거 불법이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하신 대통령이 이게 법에 대해 잘 몰라. 경찰이나 대통령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경찰. 요즘은 처음에 사건 조사는 경찰들이 다 하는 거야. 옛날에는 검찰청에서도 했는데 이제 무조건 경찰이 하는 거예요. 뭐 검수완박이고 그게 있어. 요즘 법이 만들어졌어요. 경찰에서 조사하면은 이게 이제 이 서류를 조사한 걸 진술서를 도장 찍고 뭐 다 하잖아요.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도장 찍으세요. 찍으면은 끝이야. 찍고 이제 그 진술서를 검찰한테 넘기는 거야. 그 검찰은 뭐 하느냐면 검사가 이걸 벌금을 주든가 이걸 재판에 넘기는 거다. 부르지를 안 해요. 요즘은 검사가. 옛날에 검사가 불러서 경찰이 서류 주면 검사가 다시 또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검사 조사라는 것이 없어. 바로 경찰 조사를 보고 사건이 뭐 좀 미비하면은 적은 사건이면은 그냥 약식 명령서 벌금을 주는 거예요. 벌금. 그러면 이제 내가 벌금을 받았다. 200만 원 받았으면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일주일 안에, 10일 안에나 7일 안에 법원에 가갖고 형사 단독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갖고 내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거야. 벌금 받았을 때.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이 크다 하면은 약식명령 벌금을 안 줍니다. 바로 판사한테 재판을 공소장을 만들어갖고 기소하는 거야. 윤석열 사건 같이. 판사한테 기소하면 이제 이 진술서가 판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판사가 보는 거야. 죄가 없나 보는 거야. 그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구속 적부심을 할 수 있는. 내가 구속된 사유가 억울하다. 구속된 거는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증거인멸을 하고 그 조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 이래 구속해갖고 재판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조사받으러 오라 했는데 안 갔잖아.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 한 번은 가줘야 돼. 그 세 번도 안 가고 하니까 공수처에서 이거는 사법권에 대한 거부예요. 도전이야. 만약에 경찰,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들,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대통령도 고위공직자야. 공직자야.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 파출소장, 경찰서장부터, 경찰, 가장, 간부급들, 경찰 간부급들, 우리나라 공무원, 간부급들, 보통 가장급 이상, 밑에, 하층 공무원은 아니고,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 경찰서장급 이상 돼야 되겠죠. 구의원이나 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좀, 고위공직자라 하면은 이제 상급 이상을 얘기할 겁니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가 공수처야. 대통령도 포함돼요. 그래, 이 대통령은 왜 아니다. 공수처가 왜 조사하느냐. 검찰에서는 조사 안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검찰에서는 수사 조사권이 없어요. 단지 경찰서에서 조사해야 돼, 원래.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을 공수처에서 이제 공직자 조사하니까, 우리한테 다 줘. 검찰청에서도 이제 약간 조사를 해서,
또 특별수사본부 만들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중앙지검에 이래 검사들이 조사해야 되겠다고 따로 만들었다니까, 이 기구를. 그게 특별수사본부야. 중앙지검에 박세영 부장 검사인데, 여기서 이제 김용현 의원도 부르고 특선전 불렀는데 조사를 했는데 구속시켰잖아, 다. 그 서류를 다 공수처인데 준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 또 서류 돌려가지고 다 받아갖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라 하니까 이 대면시키러 오라 하니까 안 오니까 처분인자 발부했죠. 오라 했을 때 가야 됩니다. 원래 가야 돼.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수사기관인데, 그러니까 체포영장 해가지고 구속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대통령이. 그 변호사들이 뭔가 좀 미숙하더라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도 뭐 좀 그렇고, 지금 보수 우파 변호사들은 못해요. 제가 봤을 때 변호는 못하더라고.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이래서 공수처는 한 번만 가가지고 조사만 받으면 됩니다. 안 가니까 처분된 거죠. 최악이야, 최악. 제가 그렇죠. 대통령 하는 일마다 다 최악으로 교도소 가는 길이다. 삼재기 때문에 운세가 안 좋게. 지금 운세가 약간 회복되는데 뭐합니까? 사건은 다 저질러 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교도소 안에서 내 운세가 좋아지는 거야. 적견도 이제 해제했고, 조금 대우도 좋아지고, 인기는 올라갈 거야. 대통령 자리 물러나서 탄핵도 됩니다, 탄핵. 오늘 만약 내일 석방 됐으면은 탄핵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최악이야. 이제는 다 끝났어요. 저 생각에는 구속된 대통령을 탄핵을 안 시키겠습니까? 구속이 안 됐을 때는 탄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구속되기 때문에 탄핵은 10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안 해도 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정을 대통령을 합니까? 또 재탄핵을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재탄핵하는 거야. 탄핵 기각되면 또 하는 거야, 탄핵.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다. 탄핵해야 된다. 이 나라가 국정이 마비돼도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 많잖아. 또 탄핵하면 심판 빨리 하겠죠. 그럼 탄핵 인용되는 거야. 만약에 구속 안 되었으면 탄핵 기각될 확률이 있었어요. 굉장히 대통령이 지금 억울한 입장인데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이없는, 누구나 생각해도 이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가 아니에요. 하여튼 대통령이 정당하더라도 이런 계엄은 없거든. 이해할 수 없는 계엄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 돌이킬 수 없어.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일은 일어났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냥 감옥 사는 수밖에 없어. 단지 국민의힘에서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전세가 지금 대통령 국민의힘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누가 국민의힘을 대통령 만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30% 월등하게 앞서 있는데 무조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탄핵되고 대통령이 된다. 한 5월 중순경에 대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 이게 또 이재명 대표 문제야.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법사위 법률가들은 다 무죄 만듭니다. 무죄. 다 무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무죄 나온다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법률가들은 그걸 못한다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전부 다. 변호사들도 너무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냥 대통령 보고 감옥에 살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검찰총장이 오직하면 기소를 결정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되었으면 이거는 기소를 안 합니다. 불구속 재판이야. 구속되면은 석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죄가 있고 없고 간에 일반 재수사들도 경찰이 착각을 해가지고 살인 따위 안 했는데 살인 누명 씌우고 구속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거든. 그런데 구속이 돼서 당장 석방 못 시킨다니까. 현재 법무부 행정 절차가 있어요. 교도소 절차가 있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판사 판결이 나야 돼. 나야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억울하지만은 당장은 석방이 안 돼요. 판사가 무죄 판결 나면 석방되는 거야.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주고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도 있어. 죄가 없으면. 저는 생각에 30년 처벌받는다니. 30년. 보시라고. 지금부터 6개월이니까 한 여름에 6월달 7월달 돼 1심 선고 나겠네. 선고를 빨리 나야 돼요. 선고를 빨리 해야 가석방 된다니까. 1년 안에 재판 다 마무리돼야 돼. 1심 6개월, 항소심 2개월, 3개월, 대법원 3개월. 그럼 윤석열 대통령 5개월에 1월달, 2월달 돼갖고 가석방 될 수 있어요.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대통령이 된다든가 오세훈 대통령이 된다든가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 안 끝났는데 가석방이 안 된다니까. 대법은 2심 받고 대법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만약 징역 30년 1심에서 30년 나오면은 항소한다고. 항소하면 그것을 또 깎아주면 다행인데 안 깎아주잖아. 1심에서 포기해버리면 가석방 할 수도 있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바로 가석방이죠. 그런데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가석방이 없다니까. 사건이 마무리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이 1년이야 1년. 그러면 대통령은 무조건 1년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오면 바로 석방이죠. 그럼 지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면 설 연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2월 달에 바로 2월 한 7일경에 판사가 석방할 수 있고 또 보수권 납입 조건부 석방도 있어요. 몸이 아프대야지 한 5억 내면 그거 받아들입니다. 보수권을 5억 정도 내야 돼. 조지호 경찰청장은 1억 내서 1억. 그럼 대통령은 한 5억 정도 내야 돼. 3억이나 한 5억을 5개 1억짜리 5개 내면은 3억이나 5억을 보수금을 신청하면은 석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어이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구속 재판을 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1년 동안 재판 다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다 기각이에요. 기각. 1심 30년 남으면 항소심에도 기각. 대법원 기각이에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항소 하나 다 기각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좀
한 10년이나 이래 감명해줬을 거예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감명을 해줘. 큰 의미가 없어요. 대법원 딱 판결 선고받으면은 일주일 안에 가석방 해준다니까. 대통령 특사로 대통령 권한으로 가석방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6개월 무조건 못 나와요. 판사가 뭐 진짜 대통령이 죄가 없고 주범이 김용현이고 대통령 김용현이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생각되면 판사가 집행유예를 준다니까. 제일 센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보통 5년까지 주는데 징역 5년에 집행유예 7년도 있나? 집행유예 7년도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 7년이 있으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7년 이렇게 처벌하는 거죠. 초범이고 하니까 집행유예 받으면 석방되는데 그게 뭐 집행유예가 나오겠습니까? 징역 30년 이렇게 나오는 사건인데 얼마나 의없는 짓을 진짜 불쌍하네. 가만히 있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야대 여소요. 야당이 국회의원이 많은 거야. 여당은 국회의원이 적다고. 가만히 있으시면 됐지. 국회의원 적다고 그 부정선거 그걸 덜먹여갖고 유튜브 정신 이상자들 한교안 대표 천공 부정선거 외치는 유튜버들은 다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올바른 정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외치면 안 됩니다. 인생을 그냥 나고자 만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세요. 사랑입니다. 사주 상담료는 5만원입니다. 사주 상담 전화는 010-5856-7278 김현삼. 상담료는 대구원의 IM뱅크. 참,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5081-15-0809-642 대구원입니다. 김현삼. 너무나 대통령 안타까워요. 이재명 대표는 똑같아. 이재명 대표도 잘못하면 징역형 나오면 탄핵갑니다. 탄핵.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돼도 사법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어떡합니까? 징역 1년이나 받으면은 징역 1년이라도 처벌받으면 탄핵할 수 있죠. 근데 민주당에 이제 또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탄핵이 안 되지. 부결되지. 포결이 안 되죠. 부결되면 탄핵이 안 되지. 그래도 이제 워낙 이재명이가 사건 2-3개 다 실형 선고가 지금 사건 5개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5개 다가 전부 실형 선고가 나왔다. 그래서 3개가 집행유예 받고 실형 한 1년, 한 3년짜리 대장동 이런 사건 같은 거 징역 3년, 5년 받으면 탄핵 시키죠. 민주당에서. 탄핵 안 시키면 안 되지. 그거는 민주당이 잘못된 거죠. 우리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돼도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흐름은 이 나라 자체가 다 잘못되어 있다. 어차피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럼 일단 보수에서 벗어나자. 보수들 정신 차리고 그냥 잠이나 자세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문 다 닫아야 돼요. 국민이. 보수들은 그냥 한번 다 죽었다 생각해. 한 1년이라도 그냥 죽었다고 나
저생에 갖다 생각하고 사람이 죽어야 돼. 내가 운이 국민의힘은 다 없어졌다 생각해야 돼. 다 죽어야 돼. 내가 운세가는데 내가 죽어야 돼. 모든 이 사회하고 내가 나를 버려야 돼. 단절시켜야 돼. 감옥에 가든지.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 국민의 우리 보수들은 감옥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갖고 저 세상에 가야 돼. 그러면 내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것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건 뭡니까? 그 회복하는 거 있죠. 신용 회복. 그 사람이 내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국민의 보수들은 다 죽어야 돼. 지금 살아갖고 발부둥 치면 완전히 죽는다니까. 그냥 개천비 당하니까 대통령 같이 감옥에 가면 더 편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살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가는 거는 내가 다시 산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내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 사회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계속 죄가 더 쌓이는 거야. 안 될 때 다 털어버리는 거야. 다른 세상에 가는 거야. 우리 매일 잠을 자잖아요. 잠 안 자면 안 돼. 사람이 나를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려야 돼. 감옥에 안 가고 나를 다 비우는 거야. 내가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나 육체가 정신이 혼이 죽는 거예요. 밤에 잘 잘 때 내가 죽어야 돼. 그 매일 사람 밤에 잠에서 죽잖아. 그 아침에 깰 때는 부활해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아침에는 내가 새 사람이야. 밤에 안 자고 매일 그 죄가 쌓이는 거야. 오늘 진 죄가 안 자니까 그 내일 이게 계속 가는 거야. 내 해로는. 그러니까 가부와 걸려갖고 진짜 죽잖아. 진짜 해로가 이게 간티가 붓는 거죠. 머리 해로가 폭발해버리는 거죠. 전자제품 휴대폰도 많이 쓰면은 가부가 걸려요. 그 휴대폰 작동이 안 돼. 제주항공, 비행기 아시아나 항공 폭파됐죠. 많이 사용하니까 후식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후식하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이 후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몸과 영혼, 영혼과 몸을 후식을 해줘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50% 좀비야. 후식이 없어요. 24시간 풀가동이야. 내가 12시간 문제가 한 10시간 잠을 자야 돼요. 내 영혼이 쉬어줘야 돼. 내 영혼이 그래 편안해진다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맨날 안 죽고 후식 안 하니까 맨날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 매일 살아가니까 매일 죄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이 몸이 다 죄덩어리. 죄야. 죄악이야. 죄악. 그러면 악마 새끼 되는 거야. 악마 사탄 새끼야. 우리나라 국민들 50%는 다 악마 사탄 새끼라고. 그러니까 제주 항공도 아시아나 항공도 안 쉬니까 기계라도 컴퓨터라도 사람이라도 모든 우주 만물은 쉰다니까요. 이 지구도 5번의 잠자는 멸망의 시기가 있었다고. 지구가 한 1억씩 10억씩 50억 이 지구가 나이가 50억이에요. 그 5번 잠을 잤는데 그게 몇 억 년씩 잠을 잤죠. 잠잘 때.
사람은 매일 잠을 자잖아. 그럼 매일 밤마다 죽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잠을 주무셨어요. 포도주 먹고 자라고. 술, 맥주 먹고 자든지 다 이루어진다니까. 성경책에도 뭐 포도주, 맥주 이것은 관계없는 거 그나 하나의 비유고, 진짜 포도주 먹고 자면 알코올 중독자 된다니까. 성경책은 잘 해석하면은 보약이야. 내 인생의 등불이야. 내 인생의 열매고 성공의 지름길인데, 잘못 해석하면은, 성경책을 잘못 해석하면은 알코올 중독자 폐인이 된다니까. 그 성경책에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욥기인가 그거 있을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드시고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잠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잠을 자야 이루어진다는 거야. 다시 해석하면은, 잠을 안 자면은 포도주만 먹고 술만 먹고 안 이루어진다고. 뭐 성경책에 포도주를 먹고 다 이루었다니까. 술 먹으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 그럼 맨날 술만 먹어. 그래서 술을 먹는다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술을 잘 먹어요. 그만치 어리석은 사람은, 나도 그래서 술을 먹었다니까. 성경책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먹고 다 이루었다고. 그래, 맨날 내 맥주 먹고 포도주 먹으니까 알코올 중독자 되더라고요. 이거 잘못됐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잠을 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잠을 드신 거야.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잠자는 사람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책은 비유법을 써놨거든요. 비유해놔서. 잠자는 사람들이 다 이루는 사람이에요. 다 이루고 난 뒤에 잠자거든. 다 못 이루면 잠을 못 자. 그래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똑똑해야 돼. 잠자는 사람은 다 이루어진 사람이야. 못 이루는 사람은 밤새도록 잠을 안 잔다니까. 잠을 못 자요. 윤석열 대통령 잠 못 자. 죽일 놈 새끼들 하루에 한 100명씩 죽일 거야. 울음이 생겨갖고 어떻게 죽이냐고. 밤새도록 이제 검사들 다 죽이겠지. 신무정인 검찰총장, 내가 임명했는데 나를 배신자, 배반하다니. 한동훈이 배신자, 신무정이 배신자, 안철수 배신자, 제3모기까지 배신자라고 생각해. 밤새도록 죽일 거야. 윤석열 대통령 잠을 어떻게 잡니까? 잠 못 자지.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 편안하게 자는 사람은 다 이루는 거야. 죄를 안 지었어. 남 밑에, 윤석열 대통령 남 밑에 핍박받고 자기 잘못으로 계엄령을 안 내리시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남동에서 편안한 잠을 잡니까? 뭐 저녁마다 술 드신다는데, 교도소이시면은 내 수행을 합니다. 내 마음은 닦을 수 있어.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몸도 또 이제 설세면은 2월 4일 날에 헌법재판소에 옵니다. 이제 앞으로 재밌는 날 많이 있을 거예요. 특전사령관, 각종의 특전사령관도 이제 마지막에 요원들 끌어냈나? 대통령 전화 받았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신 거 맞잖아요. 대통령, 나 전화 안 했어. 안 나올 것 같아. 변호사만 나오고, 그날 몸이 아파갖고 안 나올 것 같긴 하면 직접 나와갖고 한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또 끝까지 부인하든지. 그게 진짜 빅뉴스예요.